바꾸자 정치를, 바꾸자 사람을.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성진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인 미디어로서 5, 6년 동안 열정적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광산구에서 처녀 출항을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처녀 출항을 하시는 국회의원 후보로 처녀 출항을 하시는데 제가 인사차 오면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한번 1인 미디어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유튜브에 한번 영상을 한번 해보시자 해서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면이 있냐면은 정치를 바라보는 또 뉴스가 첫 타이틀이 정치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모든 신경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또 어떻게 바꾸자 하시는 말씀으로 출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처녀 출항을 어떻게 하시는지 좀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네. 경제는 IMF보다 더 힘들다 그러고 네, 또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예. 또 국제사회는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라가 어려울 때 국민에게 희망과 꿈을 줘야 될 정치가 지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정치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오로지 권력만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이 지금 꽉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하지 않는 국회,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은 저는 정치는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심판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골라내서 심판을 하고 또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세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정치를 바꾸자는 것은 첫 번째는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싹 바꾸자. 그리고 두 번째, 밥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됩니다. 먹거리 정치? 그렇죠. 국민들이 편안히 살 수 있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치. 그러니까 이 돈이 안 되는 정치는 하지 말자.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익이 되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늘려주는 정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에도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바꾸자. 무엇을? 정치를. 정치하는 사람들을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 그다음에 정치하는 풍토를 바꾸자. 일하지 않는 정치인들 세비도 주지 말자.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일하지 않는 날짜 싹 빼가지고 세비 반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한번 국회의원에 들어가면은 2선 정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3선, 4선 계속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풍토부터 먼저 바꾸는 것이 제가 4년 내지 2번 정도 하시면은 참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인 게요. 시도지사 군수는 3선으로 딱 묶어놨는데 왜 국회의원은 그런 게 없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출항하시면은 약속 지키겠습니다. 김성진.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동기부여가 됐는지 얘기 좀 해주시죠. 정치를 왜 하게 됐는지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5.18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사상이 있고 뭐가 그런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앞에서 군인들이 시위하는 우리 그 대학생 형들을 두들겨 패가지고 쓰러지면 트럭에다 싣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운 게 군인은 국가를 지키는 거지 정권을 지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가지고 국민들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국가의 정의에 대해서 공정한 국가, 나라다운 나라 생각을 했고요. 실제로 그때 제 지인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친구도 죽고 친구가 2명 죽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도 행방불명되고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내재되어 있던 그런 생각들 또 한 번에 제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27년 동안 고시 합격하고 나서 산업부에서 근무를 했는데 2016년 초에 뭐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에서 뭐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도 모르고 갔는데 제가 중국 분야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걸 좀 물어보더니만 3번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내용을 보니까 이 정보를 팔아먹었다라는 쪽의 이야기를 은근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세히 설명을 했죠.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그런 일이 전혀 없다. 그런 일이 있으면 감옥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감옥은 안 보내고 그만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병우 그때 수석이 우리 장관한테 전화를 해서 그만두라 그런 거예요. 날아가는 새도 쓰러뜨린다는 우병우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어차피 공무원은 그만두는 것, 또 빨리 나가서 또 제2의 삶을 살아보자.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군인들을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게 하고 마음에 안 든 공무원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규정과 절차를 위반해서 마음대로 옷을 벗게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정치가 그냥 투쟁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국민들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정치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후보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를 꿈꾸는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최근에 지금 검찰 권력을 좀 견제하는 공수처를 또 만들었지 않습니까? 권력이 한 군데 집중이 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운영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한 사회라는 것은 법과 절차와 그 다음에 규정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저는 그것을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시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운용을 그렇게 안 하면 도로 무기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의 감시, 국민의 감시망을 촘촘하게 엮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광산은 더더구나 그 광주의 관문이에요. 광주 그렇죠. 성동동도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소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건설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시에 합격하고 27년 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지역경제, 에너지, 부품 소재, IT, 그다음에 중국경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앙부처의 경험과 노하우, 그다음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네트워크, 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광주, 광산이 더 잘 살고 주머니가 두둑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가 소시민들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고 또 즐거운 또 이제 설날을 맞이해서 그런 정치가 광산에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님으로 말미암아 처녀 출항을 하시는데 그런 정치의 꿈의 설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김성진 광주와 광산을 위해서 돈 되는 정치, 밥 되는 정치,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채워주는 정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시민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정치도 바꾸자.
사람도 바꾸자. 고맙습니다. 일하는 국회의원 일하는 국회의원 김성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